상상력의 극점을 보여준 통쾌한 복수. 디마 페르, 몬테크리스토 백작. 소설 춘희를 써서 너무나도 유명한 디마 피스의 아버지가 바로 디마 페르 1802년부터 1870년이다. 피스란 말은 프랑스어로 아들이란 뜻이고 페르란 말은 아버지란 뜻이다. 나의 어린 시절의 독서 체험을 회상해보면 아마도 디마 페르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삼국지와 더불어 가장 흥미진진하고 인상적인 작품으로 남아있다. 정말 이 두 작품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와 스릴로 밤을 밝혀 읽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지금과 같은 지긋한 나이가 된 오늘날의 나에게 그것은 어쩌면 흘러간 정열의 잔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꿈과 희망을 안고 좌절과 성취의 순간순간에 몸부림치며 불면의 밤을 밝히던 젊은 시절에는 이 책들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디마 페르는 외가 쪽으로 흑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혁명 시대의 장군으로 출세하였으나 나폴레옹의 눈밖에나 거세되었다고 한다. 20세가 되던 해 출세의 야망을 품고 파리로 올라간 디마 페르는 오를레앙공의 비서가 되어 출세의 발판을 굳혔다. 디마 페르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문학적 야심을 달성할 목적으로 관중의 열광적 반응이 소설 장르보다 훨씬 강한 연극 쪽으로 나갔다. 그는 연애와 질투와 분노의 일대 서사극 앙톤 1831년을 30세 되던 해에 발표하여 미중유의 성공을 거두었다. 파리의 모든 젊은이들이 미칠 듯이 열광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성공에 자만하여 안이한 창작 태도에 만족함으로써 멜로드라마 작가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다가 그는 심기일전 역사소설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작가로서의 화려한 재기를 시도했다. 여기에는 아케라는 이름의 역사가가 절친한 친구여서 도움과 조언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가 줄기차게 엮어나간 역사소설 중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33세에 발표한 삼총사와 47세 때 발표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그가 쓴 역사소설은 80여 권에 달한다고 한다. 그는 역사소설을 써나감에 있어서 성격 묘사에 따른 어떤 문학성의 구축에는 등한히 했으나 탁월한 상상력과 뛰어난 화술 그리고 특출난 장면 묘사 등으로 발군의 작품들을 연타하였다. 역사는 그에게 있어서 어떤 사실이나 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확인시켜주는 영역이기보다는 격동하는 사건과 주인공들의 제어할 수 없는 탐욕과 열정의 현장이었다. 역사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는 상선 파라옹호의 1등 항해사였다. 때는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귀양가 있는 시기였다. 에드몽 당테스는 선장의 급사로 선장에 취임할 예정이었으며 아름다운 약혼녀 메르세데스와 곧 결혼식을 올릴 참이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출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꼭 있는 법이다. 파라옹호의 회계사 당그라르와 메르세데스를 사이에 두고 피나는 사랑 쟁취 싸움을 벌여온 페르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리 끝에 에드몽 당테스가 엘바섬에 귀양가 있는 나폴레옹의 스파이라는 엉뚱한 밀고를 당국에 해버린다. 사건 담당 검사인 비르포르는 사건의 조작과 그 허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권세욕, 출세욕으로 말미암아 에드몽 당테스를 결혼식장에서 체포하고 투옥해버린다. 당테스는 14년이라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하 감방에서 형을 살게 된다. 여기까지가 에드몽 당테스가 비겁하고 사악한 무리들에게 당하는 얘기이다.
그러나 당테스의 절치부심, 뼈에 사무치는 복수극이 암중 모색된다. 너무나 처참하게 당한 당테스이기 때문에 그의 복수극은 한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열정과 행동성만이 소설이 소설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디마 페르였다. 당테스는 14년간의 지하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탈옥을 시도한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옥중에서 마법사 파리아를 사귀게 되어 그에게서 마법을 배우게 된다. 그가 마법을 배웠다는 사실은 그의 복수극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 마법사 파리아는 몬테크리스토 섬에 막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당테스에게 가르쳐주고 옥사한다. 천신만고 끝에 당테스는 탈옥에 성공하여 회한이 서린 파리로 돌아온다. 물론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였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굶어 죽었고 은인인 파라옹의 선주 모레르가는 파산하였으며 배신자 당그라르는 스페인 전쟁통에 치부하여 거부가 되어 지금은 은행가가 되어 남작 칭호까지 가지고 있었다. 연적 페르낭도 스페인 전쟁 시 결정적인 배신 행위로 엄청난 치부를 했으며 지금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메르세데스를 아내로 삼았고 명실상부하게 모르세르 백작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비로포르도 검찰총장이 되어 있었다. 에드몽 당테스는 우선 몬테크리스토 섬에 가서 보물을 찾아내어 막대한 재물을 구축한 뒤 파리 사교계에 진출한다. 그는 뛰어난 외모와 박식 그리고 신출기모라는 재능과 세련된 매너로 파리 사교계를 주름잡는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불리는 낯선 사내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다. 메르세데만이 그가 옛 애인 에드몽 당테스임을 어렴풋이 알아본다. 그는 우선 연적 모르세르 백작이 스페인에 사기쳐서 거부가 된 것을 폭로하여 그가 수치심에 몰려 자살하게 만든다. 그리고 죽은 부친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불화가 잦은 비루포르 집안에 찾아가 거짓 증언함으로써 비루포르의 부인이 온 집안 식구를 독살하도록 만든다. 아내의 범행을 알게 된 비루포르는 아내에게 자살을 명하지만 그녀가 불의의 자식을 생매장했다는 것이 드러나 그는 끝내 미쳐버린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한편 송신원을 매수하여 은행가 당그라르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그를 파산케 한다. 그러나 그는 은인 모레르의 아들과 비르포르의 딸이 사랑을 속삭이는 것을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긴다. 명석하고도 지독스런 복수심으로 이루어진 이 드라마틱한 복수극은 인간 상상력의 극을 보여주는 바가 있으며 굳은 의지와 옹은한 시몬의 울림은 읽는 독자를 감동케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낭만주의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